어색한 이유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한 2번 정도밖에 사돈을 못 사돈을? 만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손주를 봤는데 근데 그게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우리 예, 예. 2년 반 만에 동침이 찾은 이경실 마담님 이야기다. 박수로 청해드립니다. 네. 자, 이경실 마담님. 아기 심장 소리는 들리고 내 심장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리니? 저도 제가 뭐 제 주변에서 아직 이렇게 손자 손녀를 봤다는 친구들이 아직 없어요. 근데 재작년 7월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둘째인데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오고 23살이었는데 배우 일을 하면서 배우 일을 아직 안 할 때는 택배 일을 하면서 그것도 야간에 있었어. 택배 일을 부천에서 택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저보고 엄마 이 밤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 끝나고 나면은 잠깐 잠을 잘 수 있게끔 부천에다가 방을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도 운전하고 이러는 게 조금 좀 걱정되니까 그래 그럼 잠깐 잘 수 있는 방 하나만 얻어라 해가지고 허락을 해줬는데 제가 그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방이 잠만 자는 방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도 왔다 갔다 하는 방이 됐나 봐요. 그러다 활용을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나이에 우리도 다 연애해봤지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역사적인 일도 벌어지고 했나 봐요.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치우면서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전 설거지할 때 이렇게 잘 흥얼흥얼거리거든요. 막 이러는데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을 살펴. 뭐 엄마는 뭐 그냥 왜? 그랬더니 엄마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컨트 산책. 엄마 그냥 설거지할 때 흥얼거려. 이제 뭐 이랬는데 그래요? 너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뭐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 있어? 근데 아니요 엄마 아빠 제가 뭐 할 얘기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뭐가 할 얘기가 있다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 그러면 저쪽으로 가. 이제 해가지고 거실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실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닦는데 느낌이 이렇게 딱 하니까 쎄.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닦는데 내가 엄마 아빠 제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딱 이렇게 닦으면서 내가 애기 가졌니? 애기 가졌니? 내가 딱 이랬어요. 느낌이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딱 여기서 설마 그 말을 하면서 설마 이렇게 딱 하면서 애기 가졌니? 내가 딱 그랬더니 네. 어머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딱 하는데 그래서 너 군대도 안 갔다는데 네가 지금 23살인데 그래서 내 낳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애기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 애기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하는데 내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좀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노래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연기도 하고 이런 그런 감성인. 그래서 내가 딱딱한 이 행주가 있잖아요. 이걸 딱 놓으면서 애기 심장 소리는 들리고 엄마 심장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리냐? 드라마다. 와. 그래, 네 눈에 엄마가 요즘 좀 편해 보였지? 엄마가 이제 조금 안정돼 보이지? 엄마가 좀 살만해진 것 같지? 뭐? 그래 이제 엄마를 갖다 네가 좀 볶아야겠지 뭐 어찌 막 이놈의 새끼 뭔 놈의 새끼 막 육두 문자가 막 나오는 거야 막 그러면 그랬더니 막 한 말도 안 하는데 막 여기서 내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나도 내가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이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정말 멋있는 남자가 어딨어. 지 생명을 책임지고 지 여자를 책임진다는데. 근데 내가 참 긍정적인 애인데 와 이게 안 돼요. 이 자식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는 너 이렇게 나오면 너 나하고 인연을 끊자. 막 이게 길어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를 낳고 애가 100일이 지나고 4개월이 될 때까지 내가 안 봤어. 안 보셨어요? 안 봤어. 근데도 막 우리 남편하고 우리 딸하고는 막 계속 연락을 하고 막 이런 막 우리 남편하고 막 우리 수한테는 막 애 사진도 오고 막 이런 뭐 우리 남편이 이제 뭐 나한테 이렇게
뭐 못 이기는 척하고 막 애 사진도 막 이렇게 보내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막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면서도 막 이제 보내지 마 나한테 막 왜 보내고 그래 나 진짜 왜 그래 막 이제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이렇게 염려했던 건 이제 가끔 보면은 너무 어린 애들이 애를 갖고 부모의 책임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염려스럽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랬는데 다행히 내가 보니까 며느리 될 애가 애를 잘 키우는 거야. 그게 내가 너무 안심이 되는 거야. 애를 잘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개월 되던 그 달에 이제 내가 자 그러면 이제 와라 해가지고 4개월이 됐을 때 이제 식사 초대를 했어요. 100일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으로 왔는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내가 무서웠겠어. 이걸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나도 근데 그 전에 사귈 때 이렇게 우리 집을 한 2-3번 왔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이 마스크 쓴 얼굴만 봤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집으로 왔어. 4개월 이제 정식으로 애를 며느리 돼가지고 와가지고 왔는데 손주 데리고. 왔을 때 내가 가가지고 어서 와라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아줬어. 이렇게 안아줬더니 얘가 얼마나 서러웠겠어 그동안. 막 이렇게 안아줬더니 막 이렇게 우는 거야. 이러는 거 있어. 여기까지만 하자. 울지도 못해. 더 이상 하면 심파가 되는 거야. 야,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도 갈 수밖에 없었잖니. 이제 우리 잘 살자. 아이고. 환영한다. 이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역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 보승이보다는 내가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 아이고. 더욱 안아주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그런 고부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부간이란 단어 너무 어색해. 시어머니 되신 거 축하합니다. 세상에 할머니 되신 것도. 할머니 되신 야, 것도, 근데 야.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오기 무섭긴 했었겠다. 내 어머니가 이경실인데 방송에서가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로 전화하고 이놈의 시키 막 와. 저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와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꼭 하루 한 번 1박 2일은 기본이고 언젠가는 가요? 한 열흘도 자고 갔어요. 아이고. 보승 씨 와서 같이. 한 번은 둘이 싸웠어요. 한 번은 둘이 싸웠는데 제가 싸우면 친정 가지 말고 나한테 와. 네, 이제 그랬어요. 야. 왜냐면 싸우고 친정 엄마한테 가가지고 싸운 거 얘기하고 그러면 엄마가 속상하니까 나도 내가 우리 보승이 아니까 차라리 와서 나한테 욕을 해. 그럼 내가 많이 욕할 테니까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해. 이제 이랬는데 한 번은 이제 싸워가지고 우리 집을 왔어. 진짜로? 내가 오라고 막 이제 우리 남편도 그러고 우리 딸도 그러고 오라고 해서 왔어. 그래서 한 이틀 먼저 잤어.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우리 보승이가 왔어. 그래서 갈 줄 알았는데 한 열흘을 있는 거야. 한 열흘을 있는 거야. 편한가 보다. 편한가 보다. 열흘을 있는 거야. 막 밥 나오고. 밥이 맛있잖아. 막 열흘을 있는데 막 야, 그거 한 5일째, 6일째 되는 날 내가 그랬어. 안 불편하냐? 눈치 보시네 며느리. 근데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으니까요. 아이고. 그런 거야. 아이고, 너무 그래도 니네 집이 편하지. 근데 야. 어느 날 저기 어버이날이 된 거야. 열흘째 되는 날이 어버이날이 된 거야. 근데 어버이날 내가 뭐라 그러냐 결국은 니네들이 가는 게 내 어버이날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내가 볼 때는 약간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이 넓고 에어컨 빵빵하고 그러니까 요즘 쾌적하니까. 같은데 약간 호캉스하는 이렇게 맞아. 애, 다 애도 나오고. 봐주고 애도 맡기고. 지네 영화 보러 가고. 너무 좋지. 안 가지. 야. 예. 근데 다 좋은데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로. 연막 금지. 연막 예. 금지. 네. 혹시 며느리나 사이가 요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결혼을 반대한 적은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제 네.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었다 생각 드는 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회 초년생을 데려왔으니까 이게 올해 따지면 사회생활한 지 이제 2년 차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를 채워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힘든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는 안 하셨지만
살면서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밥은 맛있게 차려주지만 뭐 그냥 혼자 드시는 것처럼 드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많이 불편하긴 했는데 어쨌든 살면서 느끼니까 이렇게 예민한 내 딸과 아무 싸움 없이 살아주는 저 아이는 무엇일까부터 물음표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상대성이라고 엄마니까 예민해진 거지. 남편이 너무 착하니까 남편한테는 예민하게 안 해요. 그 순수한 애를 어떻게 제가 예민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남편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 남편한테 얘기해요. 영희한테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 내가 12월 달까지 이혼할 생각 없으면 내가 물을 수 없다 했지? 그전엔 내가 이혼을 적극 도와준다 했었잖아? 그전엔 내가 이혼을 적극 도와준다 했었잖아? 이제는 못 도와줘. 이제 너희가 3년 차가 돼버렸어. 혹시라도 영희가 너한테 스트레스 쌓이게 한다. 그럼 사각지대로 가서 밀쳐놓고 배 한 번 세게 한 대 때려라. 사각지대. 그게 지금 사각지대. 그게 과연 딸 가진 엄마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은 거야. 그럼 남편은 또 막 웃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남편 쪽으로 편이 싹 들어져가지고 최고야. 아, 완전히 반전이네. 훌륭하다. 근데 중간에 네, 네. 우리 딸이 그 이사를 한다고 거기 뭐 집수리하고 그러면서 복중에 2주를 우리 집에 맞아요. 있었어요. 가게 있었던 처음에 일주일만 있는다고 그러더니 뭐 그다음에 수리한 게 냄새가 안 빠졌다고 일주일을 더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일주일 있겠다고 처음 얘기했을 때 마음에 아 이건 즐거운 일이다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취매를 걸었어. 그랬어. 그리고 우리 사이한테 어머니 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신세를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일이야. 우리 재미나게 지내자 이랬거든요. 그 우리 사이가 글쎄 과연 그럴까요? 이랬어. 이제 그건 이제 농담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복중에 제일 힘든 게 밥하는 거잖아. 그 내가 막 밥을 하다가도 나는 이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사이한테 맛있는 밥을 해줘야 된다. 그거밖에 없었는데 막 하다가 이제 좀 상이라도 차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야 너 와갖고 여기 세팅해. 그러면 엄마 10분만요, 5분만요. 그럼 맨날 이거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몰랐지. 그래서 아니 그놈의 핸드폰을 쫙 붙잡고 있냐 그러니까 엄마 이걸로 회의하는 거고 이걸로 뭐 하는 거고 뭐 이거 일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슬그머니 사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얘 결혼을 했으면은 좀 주부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집안 일도 하고 이제 음식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딸이 그런 걸 너무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바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눈치를 안 볼 것 같아. 근데 딸이 그러니까 사위가 눈치가 보이고 그런데 사돈하고 한번 통화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나도 모르게 그냥 깨갱하고 막 내가 죽는 거야. 그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딸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돈도 버는데 일도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깨갱하게 되고. 근데 그게 일이니까 이제는 다 앞으로 당당하세요. 그러니까. 잘 안 되네. 아직. 잘하네요. 되게 하세요. 제가 아까 2박 3일, 1박 2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 그 며느리들이 제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좋아하는 거는 애들 봐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얼만큼 힘드냐면은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애기 하나를 갖고 있는 엄마가 애기가 어렸을 때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다 그래요. 화장실도 맞아요. 못 가고. 화장실 못 가. 네, 못 가고 그래서 시어머니 힘들지만 이경 씨 같은 경우는 8일 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 어려우면서 8일 있는 게 너무 편했을 거예요. 그게 마치 맞아요. 휴가 같았을 예.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 둘이서 살면 안 돼?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되지. 너 시키야. 뭐라 그러냐면 그런 똥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게 돌아왔어요. 그런 얘기가 하지 말라고. 막 내가 나를 이렇게 시켜보면서 우리 보수이가 막 웃더니 엄마 왜? 나 잘했지. 그래가지고 진짜. 아유 정말 뭐? 뭘 잘해 그랬더니 나 이윤이 낳기 잘했지. 그래서 내가 네. 맞잖아요. 근데 말은 맞죠. 맞잖아요. 잘했네. 막 이렇게 내 눈을 막 이렇게 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웃는 거지. 그 이 웃는 데까지 그렇게 그럼요. 그 한 1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막 이거 보승이가 아기 가졌다고 막 이런 게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가 나니까 지인들이 막 이렇게
축하한다고 막 문자가 오잖아요. 정말 그 지인들까지 꼴보기 싫어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처음에는 딸이 결혼한다 그럴 때 이제 그 CC예요. 캠퍼스 커플인데 걔네들이 결혼한다는데 저도 이경실 씨 마음처럼 철컥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이잖아. 그리고 아우, 직장이 완벽하게 돼도 이제 우리 어른들 생각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갈 텐데 이 세파를 어떻게 견디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CC 커플 위험한데 근데 이제 사위를 딱 만나니까 굉장히 듬직하고 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 자기 부모한테 효도를 할 때는 장모한테도 잘하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실제로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뭐 이만한 들통에다가 육개장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끔 오니까 그냥 나 한 그릇 줄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펄펄펄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이제 사위가 들어오더니 들통을 뚜껑도 안 열고 아주 들통째로 자기 집에 가져가죠. 그리고 마누라한테 어머니 집 좀 보세요. 그러고 나보고 집 보라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 우리 딸을 데리고 시댁에 거기서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흑돼지 사돈 맞습니까? 아니요 그 다른 사돈 말고 사돈. 딸의 사돈. 흑돼지 사돈은 아들하고. 흑돼지는 잊으세요. 예, 예. 실례했습니다. 네, 이 육개장 사돈. 네, 육개장 사돈. 이거는 육개장. 뭐 메뉴판 가져오라 그래요, 메뉴판. 다 육식이야. 다 육식이야. 근데 육개장을 펄펄 끓는 걸 아이뜨고 이러면서 나한테 한 그릇도 안 주고 가져가는데 채식이니까. 좀 섭섭하더라고. 섭섭해도 할 수 없다. 뭐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러 간다는데 그래 아들이 저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제 사위가 믿음이 확 가더라고. 그러더니 밤에까지 있더라고. 그러니까 밤까지 내가 집을 봐줬죠. 혼자? 애도 보고. 혼자? 네, 애도 보고. 근데 이제 시댁에서 그렇게 시부모를 막 잘 모시고 둘이 오더니 이제 아주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모 엄마는 뭐 챙겨줄 생각도 없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 있는 그냥 주섬주섬 나 좋아하는 거 뭐 있나 싶어서 보니까 전부 고기고 채소는 별거 없어. 이렇게 까다로우세요. 김치 습관이. 아니 야식이라도 좀 사기 어려워. 사위네 부모한테만 잘한다라는 거야. 아니 부모한테 잘하면 장모한테도 잘하겠지. 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잘하겠지. 언젠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할 도리를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하여튼 이렇게 사위 최고야. 지금은 최고라고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걸 기억하고 반찬의 개수와 반어법. 기대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준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반이라도 와야 된다는 네, 생각을 네, 하고 있는 네, 건데 이렇게 기대감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 사돈댁만 이렇게 신경 쓰는 딸이나 사위 때문에 좀 전성희 마담님 혹시 마음 상한 적 있으세요? 그 우리 딸이 사위하고 어머니 부산 어머니하고 제주도를 2차례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부산에 간다 그러면은 가서 어머니 정말 즐겁게 해드리고 인생샷 될 만한 좋은 그림 저 사진도 많이 찍어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냐면은 우리 딸은 네, 너튜브도 SNS에 종종 우리 부부가 자주 올라와요. 올라가잖아요. 네, 네. 본의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사진댁에서 보면은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 것 같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고 막 그렇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근히 미안한 거야. 근데 사실은 자기네가 필요하면 엄마 오늘 찍으러 엄마 집에 갈 건데 엄마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내 부모 마음이라 웬만하면 내가 해주려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엄마 뭐 반찬 뭐가 먹고 싶은데 뭐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또 홀로 준비를 하고 그러면 집에 와갖고 자기네 용건이 끝나면 또 숨이 차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어떨 적에는 좀 자식이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일적인 얘기 말고 좀 촬영 하고 말고. 싶잖아. 아무 얘기나. 그러려고 전화라도 한번 걸면은 바빠요. 엄마 용건이 뭐세요? 엄마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엄마 나 지금 너무 바빠요. 요식 그래. 그러고는 그냥 집에 와갖고도 뭐 이렇게 엄마 딸하고 그 시집 가기 전에 놀았던 것처럼 그런 재미는 하나도 없어. 막 손차게 가지고. 근데 이제 저렇게 사돈댁하고 제주도 여행 가신다 그러면 나는
혹시라도 좀 서운한 게 있으실까봐 그거를 좀 만회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다 사드려라. 좋아, 막 그렇게 하지.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장모님 모시고 백년손님 하면서 이렇게 사이하고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매주 한 번씩은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찍으러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켜켜이 쌓이니까 우리 엄마는 얼굴도 못 보고 맨날 주말마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그걸 보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삐지더라고. 그래서 엄마 나 일하러 가는 거야 그거. 내가 주말마다 장모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 그래도 그러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너는 맨날 그게 나하고도 한번 찍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작가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한테 가자. 예, 엄마 집으로 한번 가자.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 이거 방송하다가 모자 시간에 사이 너무 나빠질 것 같다. 그래갖고 한 서너 번은 엄마를 출연을 시켰어요. 약간 엄마 안 그랬다가는 분을 풀어줘야죠. 마음을 너무 상해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어머님은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장모님은 불편하시죠. 편하시죠. 아이고. 이게 공존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어렵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재밌죠. 뭔가 고민되는 네. 사연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는 제가 이사가 온 건가요? 그럴까요? 네.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최고입니다. 사실 이 코너가 있은 일에 이 주인공이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등장을 하신다고. 일단 사연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며느리 본 지 이제 5년 차가 된 시아버지입니다. 두 손주를 안겨준 예쁜 며느리와 아들 덕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우리 집으로 놀러 왔는데 며느리가. 한 남자가 함께 집으로 불쑥 들어오는 한 겁니다. 남자? 그 정체가 바로 바깥사돈이었습니다. 오. 바로 바깥사돈이었습니다. 오. 불편해. 저희가 다른 사돈들에 비해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긴 했지만 사전에 한마디 이야기 없는 방문은 처음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네. 이런 사돈이 이해 안 가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예의가 없는 거지. 사돈이 이상해요. 예의가 사실 난 너무 예의가 없는 이해되는데 거지. 이상한데 예의가 없는 거지. 일부러 깜짝 이벤트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오셔서 들어볼까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그렇지.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이. 한익병 원장님의 사돈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익병 원장님의 사돈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직접. 네. 네, 저는 함익병 원장의 사돈 김원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프로그램이 하다 사돈을 직접. 아, 진짜. 이 자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직접 나와 주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결심하셨어요? 네. 또 함 원장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또 손주들 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또 사돈 관계는 또 어쩔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왜냐면 또 사돈 얘기를 한 원장님 하셨어요. 입으로만 들었으니까 네.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네. 약간 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들은 사건은 이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전체적인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재구성. 예. 재구성. 저희 손자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편안하게 항상 있는 복장 편하게 입고 상태로 맞아. 복장 그대로 있는 입고. 거죠. 네.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정말 키가 크신 분이 이렇게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돈이. 뭐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뭐 문까지 나가지는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제 쑥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러나 이제 또 오셨으니까 이제 거실에 또 같이 커피도 먹고 뭐 그러고 재미있게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반대인 줄 애가 알았어. 둘이에요. 애가 둘. 연년생이잖아. 연년생이죠 거의. 뭐 연년생인데 애들이 이제 우리 바깥 사돈도 일을 하시고 저기 안 사돈도 같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동시에 출근하면 집이 비어 있어요. 낮에는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돼 애들이. 저녁 때 되면 이제 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애를 저녁 때 되면 저녁 먹고 데려다 준다고요. 데려다 주는데 둘째 놈이 자요 차 안에서. 보통 때 같으면 내려오셔갖고 애 데리고 올라가는데 얘가 자니까 그냥 그대로 재우려고
같이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문과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하게 사돈댁을 불시에 점거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아유 이렇게 받으세요. 이러고 주고 이렇게 약간 샘내처럼 이렇게 뒤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떡하니 이제 다과를 커피도 마시고. 다과를 또 즐기시고 오셨다니까. 아니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을 당했다. 그럼 저는 일단 기겁. 왜냐면 약간 누가 올지 모르는 상태니까 집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안 써도는 복장도 굉장히 편안하게 놀라죠. 있을 테고. 안 써도는 놀래죠. 그렇죠. 안 사도는 놀래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 같은 남자끼리니까 진짜? 들어와 빨리 들어와. 또 빨리 들어오고 나 가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사정을 했다. 아니 두 사람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너무 맑아 진짜. 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 진짜요? 분이 저렇게 왔으면 기함을 할 일인데 아니 왜? 그 사람이 함익병님이라면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아니 왜냐면은 사돈이니까 이제 그 캐릭터를 알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래도 들어오시면은 애기 뉘은 다음에 빗자루부터 청소기부터 그 정도는 아니죠. 전혀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껌이야? 그렇지. 근데 나는 선생님이 집에서는 청소기도 돌리고 뭐 다 하시지만 제가 우리 집에 있을 때 나는 우리 집에 있을 때 편안한 복장으로 있거든요. 저도 갈 때 지금 뭐 트레이닝 아니, 할 때 남자랑 여자랑 다르죠. 여자들은 아니 내가 집에서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냥 슬립같이 편안하게 그냥 아니, 아래층에 얼굴도 얼굴도 그렇고 엉망진창이지. 민낯으로 막 편안하게 했는데 바깥 사돈이 쑥 들어오시면 어머나 아이고 그리고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러 들어가고 막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속옷도 안 하고 맞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당황하지. 그러니까 이 답은 뭐냐면은 함원장은 자기 마음 하는데 딴 사람 마음 하나도 몰라.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힘든 건 아니 모르지. 그래서 그날 그러고 한 1시간쯤 놀다 온 것 같아. 아니 뭐 사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러니까 아니. 저녁에 이제 몇 시였어요? 한 8시쯤 됐겠죠. 밥 먹고 8시? 저분은 가면서 전화라도 한번 했으면 괜찮은데. 저분은 편한 거예요. 늘 방송에 뭐라 그러냐면 내 사돈이 있는데 좋다고 학번도 비슷하고 너무 학번도 같고 친하고 친구 같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진짜 가까운 건가요? 정말. 성격은 좀 달라요. 외향적이신데 저는 이렇게 또 사도는 어렵기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굉장히 솔직하시고 이렇게 뭐 친화력도 좋으시고. 네네 친화력이 좋으시니까 저희 한번 저희 주말주택에 오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식사하고 저 앞에 땅이 있는데 저거를 사자. 같이. 예, 사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말주택 옆에 함원장이. 쌀 땅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막았어. 아니 저도 이제 뭐 저 땅은 이미 내놓은 거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소탈하시고 또 뭐 그렇게 친근하게 하시니까 저는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부인이 이제 안 된다고 하셨겠죠 그대로. 네. 저쪽은 안 된다 그러고 또 사모님은. 저희야 뭐 괜찮아요. 우리 그러세요? 사도는 괜찮아요. 제일 문제가 우리 마누라요. 아니 그런 1시간쯤이니까 뭐 나는 오래 있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뭐 과일 좀 먹고 본인은 즐거우니까 오래 있은지 몰라. 그 집에 갔더니 집사람은 안절부절인 거야. 도대체 뭐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 뉘어주고 과일 하나도 먹고. 아니 아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질문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예. 혼자 됐을 때 그러니까 같은 성에 그 이제 사돈끼리 살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바깥 사돈이랑 둘이 살 의향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뭐 괜찮아요. 아니 우리 괜찮다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저는 진짜로 이렇게 뭐랄까 저기요. 프로그램 좀 재밌게 해주세요. 프로그램 좀 재밌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중에 하야할지언정. 안 살겠습니다.
고생하시겠대요. 안 살겠습니다. 안 살겠대요. 안 살겠다. 근데 안 살겠다는 톤이 재밌지가 않아요. 원래 재미없으세요. 원래 재미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정말로 진지하세요. 아니 진지한데 상견례 때 막 어깨 동무하고 하신 건 뭐예요? 이제 예. 그 진지한 사람들도 정도로 어깨 동무를 해요. 아니 술 한잔 친근하세요. 술 먹었어요. 그리고 저도 뭐 친근해 하니까. 처음 만남인데도. 아니 뭐 네네, 저도 저도- 뭐저 어깨 동무 하고 싶었겠어요.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질문의 취지가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누구나 다 이해는 할 수 있죠. 요런 거 이러면 이런 처음에 상견례 할 때부터 벌써 어깨 동무까지 하고 또 그리고 또 이 사돈께서 여기 이렇게 나오실 때는 그러니까. 보통 관계였으면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죠. 껄끄러운 이런 관계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기 쉽지가 않죠. 아 남자인데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사돈 쪽에서 예고 없이 그치. 찾아오는 게 제가 볼 때도 약간 좀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그냥 띵동하고 간 건 아니고 손주 둘 데리고 며느리 앞세워서 그럴 만한 사이고 하니까 가다 보니 들어간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어떻게 눈치가 없니? 그래서 아니 뭐 사돈들 다 괜찮으셨어? 뭐 어떻게 안 사돈- 괜찮다고 하겠지. 거기서 그러면 뭐 화를 내겠어. 아니 당황하는 표정은 저도 알아요. 아무리 우던dom해도 당황하는 표정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외래 안사돈은 저랑 비슷해요 성격이. 그래서 이게 기능적으로 애를 안고 오는 일이지. 그렇지. 이게 무리하게 쳐들어왔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무리하게 쳐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1시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 과일을 다 먹고 온 게 문제인 거예요. 싹 다 먹었어. 만 주고 왔었어요.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